하자하, 我是金智인. 지금부터 원나라와 명나라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원나라입니다.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은 서하를 정복하고 금나라를 무너뜨린 후 아시아에서 동유럽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원나라는 면적 1200만 km에 인구 8천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으며 태조 때 오늘날 중국의 국경인 대도로 천도하였습니다. 또한 봉건사회로서 중국 관료제를 채택하였으며 유학을 천대하여 과거제를 폐지하였고 실용학문을 중시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라마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전라하였으며 목화 재배를 시작하였고 상공업 또한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원 제국으로서 거대한 중국을 지배한 힘은 강한 군사력과 몽골 제일주의 그리고 민족 문화 보존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나라 말 국내 정세는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황제 테무르칸이 후계자 없이 죽은 뒤 치열하게 벌어진 귀족들의 권력 다툼은 왕권을 약화시켰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나타나 국가는 다방면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천재지변이 잦아 농촌이 황폐화되었는데 국가에서는 상업만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 백성들의 불만을 샀고 거기에 남송인 차별 정책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홍건적의 중심 세력은 백년교와 미륵교 신자들로서 원나라 조정의 압제와 탄압으로 인해 핍박을 받던 도중 때마침 1351년 대범람을 일으킨 황허강 수리를 위한 많은 농민과 노동자 징발에서 생긴 민심의 동요를 틈타 반란을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허난 지방의 농민들 또한 잇따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내부 분열을 통해 통일된 정권을 이룩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대원 제국의 주동력이었던 군사력을 약화시켜 기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주원장이 화남을 통일하고 난징에서 황제 즉위를 함으로써 대원 제국은 대도를 버리고 북원으로 돌아가 축소되어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주원장은 황제가 된 뒤 홍무제라고 불리게 되었고 앞서 원나라와는 다른 정책들을 통해 초기 명나라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처음 홍무제는 육부 직속체제를 확립하여 황권을 강조한 후 한족 왕조를 회복하고 원나라의 몽골 풍속을 배격하였습니다. 또한 송대의 성리학적 규범을 중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였고 과거제를 다시 부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반대로 학문적으로 성리학의 형식화에 대한 비판을 하는 양명학과 고증학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상공업 중에서도 면, 비단 등의 수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쌀농사 또한 발달하게 되어 양지강 중상류 지역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주철 작업과 같은 기술력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명나라는 국가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원은 1231년 고려의 1차 침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무신정권의 권력자 최우는 강화천도를 하였고 원을 막아냈습니다. 이어서 원은 고려의 2차 공격을 하였지만 고려의 김윤호 장군의 부대에 의해 패배를 하였습니다. 원은 또 한 번의 침입을 시도하였고 고려는 이에 맞서지 못하고 결국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최씨 무신의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 진도에서 제주도까지 근거지를 옮기며 원의 40년간의 항쟁을 하였지만 끝내 이겨내지 못했고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 되어 내정 간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원 간섭기에 고려는 원의 영향을 받은 문화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인 8만 대장경파는 원의 침입을 받아 강화도에서 항전할 때 부처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려는 굳은 신앙심에서 만든 불광 모판입니다. 199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에서 몽고풍과 고려양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는데 먼저 몽고풍은 언어, 습속 등 각 분야에 걸쳐 고려에서 크게 유행한 원나라의 풍습으로서 여자의 족두리, 신부의 연지를 찍는 풍속, 소주꼬리, 변발, 호복 등이 그 예입니다. 고려양은 중국 원나라에서 유행한 고려의 풍습으로 특히 고려의 복식과 음식 등의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문화 또한 있습니다. 먼저 좋은 풍습에 대해 보면 원은 고려에 막대한 공여 요구를 하였는데 이때 미혼의 여자는 모두 끌려갔습니다. 그리하여 고려의 여자들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일찍 혼인을 시키는 풍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원 세력 또한 존재하였는데 기왕후와 기철가문입니다. 기왕후는 고려 출신 공녀로 원나라로 보내졌다가 황후가 되었으며 그 일가는 권문세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고려의 최고 지배층이 되었습니다. 이제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어땠을지 살펴봅시다. 고려 말 명의 무리한 요구에 우왕과 최영은 전쟁을 결의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이성계에게 군대를 이끌고 북진하여 명과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끝내 위화도 회군을 하여 고려를 멸망시킨 뒤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그 후 조선과 명은 사대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원나라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 또한 명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학문적으로는 조선은 명을 통해 서양의 학문을 소개 및 전래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에도 명나라는 지원군을 보내줌으로써 외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보태 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원나라와 명나라의 건국 과정과 국가적 특징, 그리고 고려와 조선과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나 지금이나 한국과 중국은 관계가 깊고 그에 따라 비슷한 점도 많이 공유하고 있으면서 각자의 고유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함께해온 두 나라가 앞으로 상호적인 관계를 갖길 바라면서 2학년 4반 김지은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에시에